대법원 32부 재판 시작합니다. 25고합 1613호 사건 진행하고요. 후임 나오셨고 변호인단 나오셨고 저희 오늘 오전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지난 기일까지 그 허담 장관 윤 보안처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지난 기일 증인신문 된 것 중에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출석 예정되어 있는 증인은 그 국정원에서 증인신문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특별히 뭐 그 신원에 대한 비실명 조치가 필요한 인원으로 구분돼서 오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증인 오늘 증언하실 때 특별히 뭐 이렇게 가림막이나 이런 게 본인 생각엔 필요하시지 않으시죠? 예. 그럼 일단 앞으로 나오세요. 이 사건은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중계를 하도록 돼 있어서 증인 지금 이제 증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계가 될 거거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본인은 아마 이게 지금 정무직 고위직으로 돼 있으셔서 그 신원 자체가 밖에 알려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제 국정에서 판단하신 것 같고 대신 이제 증언하시는 내용 중에 그 하위직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실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과 직위로만 이렇게 호칭을 양쪽에서도 하실 거고 증인도 그거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생 연도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오늘 증언하실 내용 중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없습니다. 부분 없으신가요? 예, 그럼 선서하고 증언하셔야 되고 증언하시다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십니다. 선서하시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남우. 예, 자리에 앉으시죠. 뭐 중계와는 별도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녹음명에서 녹음 녹취해서 증거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마이크를 지금보다는 좀 입에 가까이 대시고 예. 방향을 맞춰서 말씀하셔야 녹음 정확하게 됩니다. 자, 검사님 준비되셨으면 재판장님 증거 전에 제가 조서 열람 등사해온 게 있는데 예. 꺼내놓고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기억나시는 그건 대로만 맞습니다. 말씀하시면 다만 이제 되겠습니다. 조서를 언급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그 해당 부분 있으시면 검사님이나 피고인 측에서 그 해당 부분을 제시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영 기억 때문에 본인이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아니 그때, 저는 뭐 기억대로 할 건데요. 예. 다만 이제 조서 언급할 때 그 내용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때만 가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혹시 그때 중간에 필요하시면 그때 의사 표시를 하세요.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적절히 판단해 드릴게요. 검사님 주신문 시작하시죠. 예, 실장님 특검의 김태환 검사입니다. 예, 제가 실장님을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저희 앉아 계시는 전 원장님을 피고인이라고 호칭하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 성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오른쪽에 화면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증인 2024년 12월 27일 경찰 사무실에 가셔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받으시고 진술하신 다음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와 같이 서명 날인하셨던 거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예, 증거 순번 17번 232쪽 이하 제시했었습니다. 이어서 그 방금 제시한 자료는 동일 증거는 증거기록 1번 수사기관 등 별건 서류 별건 5번 순번 346번입니다. 이어서 증거기록 1번 순번 35번 357쪽 이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동일 증거 증거기록 1번 수사기관 등 서류 별건 5번 순번 347번 1971쪽 이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그리고 같은 동일 증거 증거기록 2번 순번 7번 63쪽 이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번에는 2025년 7월 10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셔서 진술하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후에 이와 같이 서명 날인하셨던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어서 증거기록 1번 순번 254번 4541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한 번 더 특검 사무실 2025년 11월 18일 날 나오셔서 검사 앞에서 진술하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후에 이와 같이 서명 날인하셨던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저 잠깐 재판장님. 예. 지금 일단 증거 3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진술한 대로 되어 있고 예. 했던 건 이제 인정을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이번에 그 조서를 열람하다 보니까 3개의 조서 중에 좀
구체적인 게 불일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소간에 조서가네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갖고 아니 뭐 질문 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재판장님께서 정해 주시면은 일단 조서의 진정 그거는 성립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 그거 쭉 답변하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지금 증인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고 싶으신 부분이 질문에 안 나오면 검사 주신문 끝나고 나서 한 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실 수 있는 게 말미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검사님 진행하시죠. 예, 1항입니다. 증인 국정원 소송의 공무원이셨죠? 예.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하셨습니까? 2022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했습니다. 네, 10월 28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근무하셨죠. 29일 아니던가요? 2022년 10월 28일 아닌가요? 뭐 어쨌든 그 모르겠습니다. 즈음에 2022년 10월 28일 또는 29일부터 2025년 6월 3일경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하셨던 거 맞으시죠? 예. 그중 증인께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셨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5년 1월부터 24년 1월부터. 24년 1월부터 25년 6월까지로 예. 기억합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조직의 인사 예산 그리고 조직 네. 그리고 그 전반적인 총무 역할 네. 그리고 교육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 업무에 대해서 주로 여쭤볼 것 같은데요. 오늘 5항입니다. 국정원 기조실의 인사 업무 중에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업무도 포함됩니까? 물론 이제 인사기획처 인사혁신처든가요? 인사혁신처에 네. 그 수발하고 하는 거는 뭐 저희가 그 인사처에서 하겠지만은 뭐 인사 후보를 검증하거나 아니면 선발하거나 이런 것에는 관여 안 합니다. 네,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뭐 인사를 어떻게 할지 이거 자체는 대통령의 의사에 따르는 게 맞나요? 전체적으로는 국정원 내부 정무직 외 인사들을 담당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럼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서 대통령의 의사에 따르는 게 맞나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7항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정원에 출근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예. 그리고 피고인께서 주재하는 정무직 회의에 23시 30분경 참석한 사실 있으십니까? 예. 당시 정무직 회의에 참석했던 1차장, 2차장, 3차장은 각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저도 넣어도 되겠죠? 네네. 네, 저는 뭐 제가 제일 잘 기억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법률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차장은 기억 안 나고 2차장이 저게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가 되면은 혹시 예전에 이제 합수부가 마련되면은 거기에 그 원 직원들이 가야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납니다. 네, 합수부를 하면 합동수사본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혹시 3차장님께서는 당시 본인도 다른 조치 사항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인력 파견은 언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3차장님 요 발언 저는 기억 기억 안 나세요? 없습니다. 9항입니다. 증거기록 1번 순번 256번 4584쪽 이하 비상계엄 선포 시에 안보조사 담당 부서 조치사항 등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84쪽입니다. 그 제시된 국정원 내부 문서에 의하면 국정원 충무계획에 의하더라도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 직원 80명이 계엄사 합수본에 파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증인 알고 계시나요? 몰랐습니다. 네. 이 당시에도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0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 그 정무직 회의 당시에 피고인께서 북한 관련해서 경계심을 갖고 잘 살펴보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지금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지금은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요 조사 당시에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는 기억나서 말씀을 하셨던 아니, 조사 당시 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네. 저는 지금 있는 기억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증거기록 1번 순번 35번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9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빨간색 표시된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원장님께서 회의에서 계엄이 계속되는 경우 국정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라고 하면서 북한 관련해서 경계심을 갖고 잘 살펴보자는 등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이 원장님 그러니까 피고인의 말씀이 기억나서 이렇게 진술하셨던 거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럼. 예. 예. 11항입니다.
그 정무직 회의를 마친 후에 증인께서 기획조정실 산하 국장 및 단장님들과 회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무직 회의를 마치면 통상 피고인의 지시, 그러니까 원장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1, 2, 3 차장 기획조정실 산하 간부들과 차장님들은 통상 회의를 하십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통상은 안 하는데 이날은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차장님들은 혹시 보통 회의를 그건 추가로 제가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13항입니다. 증거기록 1번, 순번 254번, 4541쪽 이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11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비합본 통화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증인께서 2024년 12월 4일 00시 49분경에 피고인한테 전화해서 2분 36초간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때 어떤 내용 통화하셨습니까? 일단 전화를 2번 전화를 드렸는데요. 조서에 나와 있는 얘기면 첫째는 그 계엄사에서 아마 제 기억엔 2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내 파견을 요청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것 관련된 통화가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담당 그 총무국장으로부터 그날 새벽에 직원들 비상소집 관련된 건의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말씀해주신 통화 내용에서 그 직원의 파견을 요청했던 2명 요청했다는 기관이 혹시 계엄사였는지 합수부였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저 당시에 이제 그 조사받았던 내용 기억나는데 계엄사가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14항입니다. 이번에는 12월 4일이랑 12월 5일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이거든요. 12월 4일 날 2024년 12월 4일 날 오후경 증인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이 증인을 교체하라고 했다.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12월 5일 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증인 이외에 다른 정무직도 한 명 더 사직한다.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자. 이런 취지의 전화도 받은 사실 있으세요? 제가 아까 재판장님께 먼저 말씀드렸던 그 조서관 좀 불일치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4일, 5일, 6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서상에서도 좀 일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면 정리가 곤란하게 하실 텐데 그 1차장에 대한 사직 이유를 들었던 게 어느 조서에는 5일 오후로 되어 있고 어느 조서에는 6일 날 조선일보 보도 이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3명이 같이 저녁을 먹자라고 한 것이 4일인지 그게 5일인지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데 하루 저녁은 분명히 저녁을 먹자고 하시고 그게 연기된 다음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고 저녁 때 집에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일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일시 말고 그럼 내용 자체는 이런 말들을 들었던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이 증인을 교체하라고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다 해달라 이 말을 들었던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일시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후에 시점 어느 시점에서 증인 이외에 다른 정무직도 한 명 더 사직한다. 맞습니다.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자. 이 말도 들었던 건 맞죠. 15항입니다. 그 다른 정무직 한 명이 더 사직한다는 말을 증인한테 피고인께서 하신 이후에 증인을 불러서 원장실로 불러서 홍장원 차장을 경질한 이유라며 증인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게 5일 저녁인지 네. 6일 아침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네. 들은 건 맞습니다. 예. 증인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그 1차장이 뭐 국회 가서 진술을 하고 비화폰이 언론에 노출되고 했던 게 12월 6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기억하시는 거로는 일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12월 6일 그 국회 가서 진술이 있고 비화폰 화면이 노출됐던 날 그 이전에 그 1차장에 대한 뭐 교체 지시 그 부분이 있었던 건 맞아요? 교체 지시는 그 12월 5일 날이 맞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인사기획관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교체 사유를 말씀하신 게 말씀했던 그 저기 북한 얘기 관련 이재명 대표 얘기나 뭐 그런 내용들을 들었던 게 12월 5일인지 그게 12월 6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국회 가기 전은 맞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16합입니다.